정청래 대표가 결국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도 나왔고 박시영 대표도 직접 연락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워낙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는 기사들만 수두룩하게 나와서 놓친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24일 전후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원래 임기가 8월까지인데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진 사퇴를 목 놓아 부르던 사람들, 말 그대로 비상이라는 겁니다. 박시영 대표도 직접 연락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 시간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는 뭐 저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당대표 연임 도전은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고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도전할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충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24일 전후로 사퇴 가닥을 잡았다. 전준희가 그때 구성되니까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확실하게 게임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기서 정청래 대표 지지율이나 오랜만에 보고 갈까요?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은 75%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확실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당원들의 투표만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당원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어떤 선거든 쉬운 선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고 투표도 꼭 참여하시고 최고위원도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야 당대표가 힘을 받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뒤에 다시 보면 정청래 대표는 이미 연임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영길이나 전현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1인 1표제를 어떻게든 흔들려 했습니다. 1인 1표제에는 찬성하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말장난으로 당원들을 현혹하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바로 말장난이자 당원들을 바보로 아는 행위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는 연속으로 어떤 글들을 게시하냐, 의원총회 생중계를 추진한다는 게시글도 올렸고요. 1인 1표제를 흔드는 기사를 인용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사실 이미 너무 쉬운 힌트를 줬던 겁니다. 뉴박 세력들에게 붙은 민주당 의원들이 1인 1표제를 심하면 폐지까지 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반발이 심하니 투표 비율을 바꾸자는 식으로 말장난도 했습니다. 즉, 사실상 당원들의 1인 1표제를 지킬 수 있는 건 정청래 대표밖에 없고 이걸 지킨다고 하는 건 본인이 당대표에 선출되어야 가능하다는 걸 시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비공개 당무위에서 아주 중요한 걸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1인 1표 권한을 확대하는 걸로 의결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세력을 재래식 언론은 뭐라고 한다? 반청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죠. 비공개 당무위에서 어떤 걸 의결한 거냐? 시도당과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일 안 하는 무능한 당대표로 프레임 씌우려고 뉴박 스피커들과 재래식 언론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로 가릴 수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결과인 겁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다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당대회를 치르고 첫 번째 불어닥친 것이 당사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최고위원 등 발언을 통해서 갈대가 흔들린다고 바람을 구속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당원들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보이시죠? 그런데 잠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이동형을 포함한 B그룹 뉴박 스피커들은 우리 쪽을 B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한 줌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이러니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해 봅시다. 배신 전력 있는 김민석과 송영길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임기 1년도 안 돼서 사표 던지고 나오고 한 사람은 본인 서울시장 출마하느라 보궐 자리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연수갑에 출마할 수 있었던 걸 본인의 공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문제됐던 지도부를 물갈이하고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보좌했던 최고위원이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때도 당원과 리더만 믿고 가는 사람이고 이걸 심지어 당원들도 압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70% 이상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투표도 꼭 해주십시오. 최고위원도 무조건 잘 뽑으셔야 합니다. 누굴 뽑아야 할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이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지은 대변인과 최민희 의원. 출마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나온다면 확실한 인재들 아닙니까? 우린 이미 이 게임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승리합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검문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